맙소사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보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태국에서 오랫동안 상점을 운영해온 솜차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솜차이 씨는 태국의 번화가에서 작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며 오랜 세월 한국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급격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믿었던 관광객들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솜차이 씨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솜차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오랫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정말 오랫동안 잘 살았죠. 한국인들은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 많았어요. 항상 환하게 웃으며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고 저희와도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여운이 남아 다시 그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턴가 아예 찾아오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우리 가게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로 했나? 다양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들은 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제가 뉴스에서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태국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저 잠깐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겠지. 우리 가게도 다시 활기를 되찾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게에선 한국어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관광객들마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메워주니 당연히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져온 문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처음부터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 예전처럼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일도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다소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물건을 막 만지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흩뜨려 놓은 채로 그냥 가버리기 일쑤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화 차이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점에 가득 차면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제대로 응대하기가 힘들었죠. 그 와중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했어요. 하지만 CCTV를 확인해도 뚜렷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죠. 이때부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저 질서 있게 찾아와주는 손님들이었어요. 예전처럼 한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게를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죠. 시간이 갈수록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은 더욱 커졌어요. 그도 그럴 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으니까요. 가게를 운영하는 동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엔 모두가 나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걸 고맙게 여겼어요. 그들은 많이 소비했고 단체로 몰려오는 경우도 많아서 짧은 시간에 매출이 오르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의 행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옆 가게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 가게는 옷을 파는 곳이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옷을 마음대로 만지고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던져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거기다 물건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긴 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가게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식당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음식을 남기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바람에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른 상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한국인들이 자주 가게를 찾아왔고 그들은 항상 친절했어요. 서로 존중하며 대했고
가끔은 한국에서 온 단골 손님들이 작은 선물이나 한국 과자를 건네기도 했죠. 그런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요즘의 상황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여행을 오지 않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태국 내에서 벌어졌던 반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일부 태국인들이 SNS를 통해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된 일이었죠. 물론 불법 체류자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잃게 된 건 정말 큰 손해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한국인들이 찾아와 주길 바랄 뿐이죠. 상인들끼리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는 언제나 똑같아요. 한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다들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중국인들이 태국에 많이 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점점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관광객 수만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진정으로 필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례함과 불편함이 쌓이면서 상인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 간에도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죠. 며칠 전 상인 모임에 다녀왔어요. 우리 지역 상인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죠. 그런데 이번 모임은 유난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로 모였고 그 피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어요. 이번 모임의 주제는 물론 관광객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길거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퐁 씨였어요. 퐁 씨는 손님들이 줄어들고 그나마 오는 중국 관광객들도 제대로 된 예의를 지키지 않아 장사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음식 포장지를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가요. 내가 치우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고 정말 답답해요. 퐁 씨는 얼굴에 가득 찬 피로감과 함께 말을 이어갔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상인, 패션 잡화점을 운영하는 리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손님이 물건을 막 만지면서 여기저기 흩뜨려 놓고 가버려요. 진열된 제품이 엉망이 되고 나면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지는 않아요. 너무 답답해서 요즘은 그냥 무표정으로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우리 동네의 한 유명 카페 주인인 쿤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손님이라기보다 골칫덩어리처럼 느껴져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가끔은 물건을 잘못 주문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큰 소리로 항의하는 경우가 잦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쿤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나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예의 없는 행동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손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였죠.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상인이 문득 말을 꺼냈어요. 옛날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오던 시절이 그립지 않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우리 가게에 와서 예의를 지키고 마치 친구처럼 대해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나도 그때가 그리워지더군요.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죠. 처음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과 정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돈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전에 평화롭던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때는 상인들끼리도 더 화목했고 서로 도와가며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피로감이 쌓이고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죠. 언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나는 또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설렘이나 기대감은 전혀 없었죠. 손님들이 오는 것도 두려웠어요. 이번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내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결국
그날도 예상대로 몇몇 중국인 손님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뒤적이더니 사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나는 그들이 떨어뜨리고 간 물건들을 주워 올려야만 했죠. 예전 같으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제품을 설명하고 그들이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도왔을 텐데 지금은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빨리 가버렸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내가 상인으로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참 씁쓸하더군요. 같은 날 저녁,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상인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죠.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리였어요. 저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요즘은 가게 문을 여는 것도 겁나요. 그나마 오던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생계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도 답답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한때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를 찾아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장사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저 돈만 보고 일하는 기분이에요. 손님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니 나도 점점 지쳐가는 거죠. 그때 다른 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관광객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처럼 피곤하게 장사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처럼 무리하게 장사를 계속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많은 손님을 받기보다는 우리 가게를 찾아와주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하기로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돈만을 바라보고 장사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진심으로 장사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는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어요.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들이 내 가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심한 후 나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우선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물건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배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미소로 인사를 하고 그들이 물건을 볼 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했죠. 처음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거칠게 물건을 다루고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이리저리 뒤적이기만 했죠.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저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거겠죠.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이 내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물건을 둘러보았고 내가 다가가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죠. 그들은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제품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해갔죠. 그 순간 나는 잠시 잊고 있었던 기쁨을 다시 느꼈어요. 진심으로 장사를 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가게를 찾는 한국인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명씩 꾸준히 찾아왔고 그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고 그들은 나의 친절에 감사하며 웃어주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무작정 많은 손님을 받기보다는 나를 찾아와주는 소중한 손님들에게 더 집중하는 방식이 맞다고 느꼈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나의 태도와 서비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주변 상인 친구들도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죠. 우리 모두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가게와 나 자신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국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였죠. 시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뉴스로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도 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상점과 식당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태국 내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나 역시도 그들의 행동에 지쳐있긴 했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사라지면 내 생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구매력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이 사라진다면 내 가게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태국인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나는 가게 근처에서 열린 작은 시위를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모여들어 중국 관광객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관광객들은 필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들의 외침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순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손님이라는 점에서 불안함을 느꼈죠. 하지만 그 시위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후로 나는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계속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의존하는 장사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 이 고민은 생각보다 깊었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언제까지나 같은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조금씩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손님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죠. 그 후로 나는 상점에 조금 더 다양한 물건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좋아할 만한 상품들로 구색을 맞추었죠.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나라 손님들이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는 걸 보며 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었지만 나는 이제 이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하지만 그 변화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나는 점점 더 고민이 깊어졌죠.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대형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인들을 보며 위기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 사건이 터졌어요. 태국 내 주요 쇼핑몰에서 발생한 대규모 범죄 사건이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다뤄진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죠. 많은 태국인들이 이제는 정말로 중국 관광객들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부터 나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가게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의존하는 사업 모델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메뉴와 상품을 기획하고 더욱 다양한 고객층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한두 명씩 찾아오던 한국 관광객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내 가게의 주 고객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다 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는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지 더 깊게 조사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게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내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그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켰어요. 태국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인들이 돌아와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도 우리만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중국 관광객에게만 기대어 사는 것은 너무 불안정한 길이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실감하게 된 거죠. 그에 비해 한국 관광객들은 한번 믿고 찾아오면 꾸준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객들이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내 가게를 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가게 운영 방식을 더 세분화하고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관광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나는 점점 더 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우리 상인들은 진정한 고객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어떤 고객도 당연시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고객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왜 떠나는지, 그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변화의 길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한국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고 우리 가게에 대한 홍보 역시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가게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생각만큼 많지 않았고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와 물건들을 연구하고 가게를 한국식으로 조금 더 꾸미기 시작했죠. 그리고 SNS를 통해 가게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가게 사진을 올리고 한국어로 된 리뷰를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한 몇몇 한국인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을 취해 가게를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의 방문 덕분에 조금씩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정말 큰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내 가게에 다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재방문율이 높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한번 만족하면 꼭 다시 찾아와 주었죠. 나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한국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태국식과 한국식을 결합한 퓨전 음식도 시도했어요. 그 결과 가게는 점점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느껴지더군요. 단지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문이 내 가게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매일 새로운 한국인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주고 그들은 여기저기 한국 커뮤니티에 우리 가게를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되었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내 가게는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되었어요. 태국 내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한국 관광객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각자 나름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중국 관광객들에게만 신경을 썼던 가게들이 이제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실감하게 되었죠.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객을 위해 변화하는 것,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서비스와 질을 중요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맞춰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계속 찾아준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걱정만 앞섰습니다.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로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지키는 한국 관광객들이 주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과 무질서한 태도는 우리 상인들에게 더 큰 피로감을 안겨주었어요. 한때 그들이 많아지면서 기대했던 경제적 이득은 생각보다 적었고 오히려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나고 상점 안에서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우리 상인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어주었죠. 그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태도는 우리 가게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진정한 손님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들이 주는 질적인 변화와 영향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모든 손님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무시했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들을 더 소중히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떠난 자리를 다시 채워 나갈 것입니다. 가게가 어려울 때도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제 그들과 함께 더욱 번창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경험은 단순히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존중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태도, 더 나은 존중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훈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권선징악의 진리입니다. 솜차이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당분간 한국인들은 태국에 가지 않을 것 같지만 태국 현지에서 다시 친한 문화가 퍼지길 바랍니다.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